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기저귀를 떼는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레이스에 던져집니다. 끝없는 경쟁, 숨막히는 압박, 그리고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행복. 오늘은 이 치열한 한국의 인생 레이스를 함께 달려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생각해보세요. 3살, 4살쯤 되는 꼬마가 유치원에서부터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애플, 버네너, 캣, 도그. 엄마 손을 잡고 학원으로 끌려가는 아이의 눈에는 궁금증이 가득하지만 곧 그 눈빛은 피로로 바뀝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5살 민수라는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대요. 엄마, 왜 내가 영어를 배워야 해? 엄마는 대답했죠. 너가 커서 좋은 대학 가려면 지금부터 해야 해. 5살 아이에게 벌써 좋은 대학이라는 단어가 각인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시작점이에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방과 후엔 학원, 학원 끝나면 과외, 과외 끝나면 숙제. 밤 10시, 11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초등학생들,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저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중 하나가 수학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문제를 풀다 울음을 터뜨렸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요. 선생님이 이 문제 못 풀면 중학교 가서 낙오된다고 했거든요. 그 친구 결국 밤 12시까지 학원에 남아서 문제를 풀었어요. 11살짜리가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이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수능 점수 몇 점 차이로 인생이 갈린다고 믿는 세상. 새벽 6시에 일어나 등교하고 밤 10시, 11시에 자습 끝내고 집에 돌아와도 또 책상에 앉아야 해요. 한 고등학생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하루에 4시간 자요. 그래도 친구들은 3시간 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잠을 줄이는 게 자랑이 되는 세상, 이게 정상일까요? 그 학생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꿈을 꾸기엔 너무 지친 얼굴이었죠. 그렇게 피 말리는 경쟁을 뚫고 좋은 대학에 간다고 끝일까요? 아니요, 그건 또 다른 시작이에요. 대학에 가면 이제 취업 전쟁이 기다리고 있죠. 스펙 쌓기, 인턴, 공모전, 자격증, 토익, 토스, 뭐 하나 빠질 수가 없어요. 4학년이 되기 전에 이미 몇 번의 좌절을 맛봐야 하죠. 제 친구 중 한 명, 민재라고 불러볼게요. 민재는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3년 동안 스펙을 쌓았어요. 인턴 2번, 공모전 3번, 토익 900점. 그런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였냐고요? 면접관이 말하길 좀 더 열정이 부족해 보인다. 민재는 그 말 듣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열정이 부족하다니 그게 대체 뭘까요? 이미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요.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다고 합시다. 축하할 틈도 없이 이번엔 직장 생활의 압박이 시작됩니다. 야근, 회식, 상사의 눈치. 이 정도는 해야 좋은 직원이지라는 말에 떠밀려 새벽까지 회사에 남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한 직장인, 그러니까 지은 씨라고 할게요. 지은 씨는 입사 2년 차에 과로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물었대요. 왜 이렇게 무리했어요? 지은 씨는 대답했죠. 회사에서 저만 열심히 안 하면 도태될 것 같았어요. 이 무한 경쟁의 레이스,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끝나는 걸까요? 결혼? 오, 그건 또 다른 전쟁터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조건을 따지고 결혼 자금을 모으고 집을 장만해야 하죠. 서울에서 집 한 채 사려면 평균적으로 10억이 넘는다는 통계 들어보셨나요?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 모아서 집을 사려면 몇십 년이 걸릴까요? 제 사촌 오빠 30대 후반인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집 없으면 결혼 못해라는 여자친구의 말 때문이죠. 오빠는 매일 야근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지만 집값은 그보다 더 빨리 올라가요.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육아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이를 좋은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사교육비로 월급의 반 이상을 써야 해요. 한 엄마가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하루에 학원 3군데를 돈다고 해요. 피아노, 영어, 수학.
월 사교육비가 200만 원이 넘어요. 그 엄마는 말했어요. 아이한테 미안해요. 이렇게 안 하면 뒤처질까봐 무서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도 부모도 지쳐가는 거죠. 그렇게 평생을 달리고 달려서 은퇴를 하면 드디어 좀 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은퇴 후엔 또 다른 불안이 기다리고 있어요. 국민연금만으론 생활비가 부족하고 노후 자금은 턱없이 모자라죠.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어요. 70세가 넘으셨는데 매일 아침 공원에서 고철을 주우셨어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요. 근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굶어요. 그분의 주름진 손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게 우리가 평생 달려온 레이스의 끝일까요? 이 모든 과정에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퇴근길에 한강공원에 앉아서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아온 걸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 친구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이 모든 게 결국 행복을 위한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 대신 스트레스와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걸까요? 한국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를 요구해요. 더 좋은 성적, 더 높은 연봉, 더 큰 집. 하지만 그 끝에 정말 행복이 있을까요? 가끔은 멈춰서 숨을 고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쟁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뭔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어쩌면 그건 비싼 집이나 명문대 졸업장이 아닐지도 몰라요. 친구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순간, 가족과 보내는 따뜻한 저녁, 혹은 그냥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진짜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이 무한 경쟁 레이스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각자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내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이 치열한 레이스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승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시나요? 아니면 행복을 찾기 위해 또 어딘가로 달려가고 계신가요? 잠시 멈춰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행복 하나쯤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